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이에요. 자, 왜? 자, 일단은 현민이가 오늘 여행을 가셔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여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어디 했냐면 자 38쪽 잠깐 복습을 하고 자 내용을 나간다. 알겠니? 맞습니까요? 자 저번에 배웠던 거 자 먼저 증발과 음결. 자 우리 증발이라는 건 액체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스스로 퍼져 나가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불렀고, 이 공기 중에 있는 요 수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자 음결이라고 자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해가지고 내가 일정한 공간에 자 공기의 양을 재봤더니 뭐 공기가 뭐 1kg이 있었다라고 한번 해 봅시다. 해가지고 뭐 물을 요렇게 담아놨단 말이야. 그치? 해놓고는 물을 막 증발을 시켰어. 증발시키면 얘가 여기 공기 중에 물들이 막 증발을 해서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는 거를 우리가 자 포화 상태라고 불렀어. 근데 이게 증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발하고 응결되는 양이 같다고 했었죠? 기억나니?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얘를 뭐 20도씨라고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20도씨의 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양을 우리가 이제 그 수증기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 그 공기 1kg 안에 들어있는 요 수증기량을 쟀더니 20도씨에서 만약에 뭐 10g이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있다고 치자.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그대로 온도만 30도씨로 높였다라고 할게요. 그럼 증발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상황을 자 그래프로 자 표현을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맞나? 그래서 편의상 내가 여기는 뭐 20도씨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뭐 30도씨라고 한번 해 보시면, 그래서 20도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양을 10g, 뭐 30도씨에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양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5g이라 치자.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도씨에서 포화를 만들어 놨어. 그럼 얘가 요 상태가 될 것이고, 맞니? 내가 얘를 다시 20도로 낮추게 되면 공기 중에 25g이 막 수증기로 있다가 20도가 되면 10g밖에 포함을 못하니까 차이인 15g만큼이 응결되는 거죠. 그래서 응결량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30도씨에서 자 수증기를 자 10g만 증발시켰다 칠게요. 오케이? 그럼 얘는 온도를 20도 낮출 때까지 얘는 응결되는 양은 없을 거란 말이야. 시험만 내 말 이해되냐? 그래서 얘를 온도를 쭉 낮춰가지고 자 20도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응결이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온도를 낮출 거거든 계속. 그래서 자 온도를 낮추게 되면 20도씨부터 응결이 시작되는 거라서 이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이슬점이라고. 이슬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연습 좀 이따가 이제 풀어 다시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상대습도 있다. 상대습도. 그렇죠? 이거. 자, 이 30도씨에서 내가 만약에 10g을 이렇게 증발시켜 놨어. 그럼 30도씨에서는 25g까지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 포함할 수 있는 양은 25g인데 현재 지금 10g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를 백분율로 표현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습도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요거 가지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40쪽에 있는 내용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40쪽에는 제목이 구름과 강수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간다. 구름이 왜 만들어집니까가 중요해. 구름 왜 만들어지죠? 수증기들이 모아져서. 오, 수증기들이 모아집니다. 그럼 수증 봐봐. 얘들아. 그럼 구름은 수증기냐? OX. 구름은 수증기인가? OX. X야. 무슨 말이냐면 수증기란 얘기는 여러분 기체란 뜻이잖아. 그럼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기체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구름은 뭔데? 구름은 뭘까? 구름은 공기 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던 수증기들이 액체로 변해서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이게 구름이에요. 그러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했어. 그럼 액체로 변했다는 얘기는 액화가 된 거지. 그쵸? 응결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응결이 되려면 온도가 내려가야지 응결이 된다는 거 이해되냐? 그럼 자, 여기 있는 공기를 내가 위로 쭉 올려 보낼 거야. 그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워지잖아. 추워지니까 얘네가 응결이 시작이 될 거죠. 맞니? 그럼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선생님 그러면 기체가 액체됐으니까 땅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표현이지. 그래서 얘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이 수증기를 잡아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보통 공기 중에는 먼지 같은 거 떠 있거든요. 그래서 수증기들이 먼지 같은 거에 붙어서 구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구름을 만드는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온도가 내려가야 되고 또 수증기를 잡아주는 응결시켜서 붙어있을 수 있게 하는 응결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예요. 알겠지? 그러면 자 일단 기본적인 건 이거야. 일단은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증기가 필요해. 그 수증기가 응결을 해야 돼. 그 응결을 하려면 온도가 내려가야 돼.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위로 올라가야 돼.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자 공기들이 상승을 해야지 구름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뭐 설명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말씀이 쓰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어떤 땅에 햇빛이 비치는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 이 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그러면 예를 들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곳하고 그림자가 안 만들어지는 곳을 비교하시면 여기 있는 공기가 더 뜨겁게 데워지는 거잖아. 내 말 이해되죠? 그림자가 아무래도 시원하죠? 그래서 그림자 쪽에 있는 공기보다는 그림자가 없는 곳에 있는 공기가 뜨겁게 데워져. 공기들은 데워지면 위로 상승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얘네는 공기들이 올라가지 못해.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첫 번째는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되면 공기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지? 또 이런 것도 있어. 얘네 중2 때인가? 우리 그 비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여기 이렇게 지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모래고 여기는 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똑같이 빛을 비추게 되면 모래가 더 빨리 데워지죠. 그럼 더 빨리 데워진 요 모래 쪽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얘네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지표가 불균등하게 가열이 되게 되면 그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두 번째로 자 뭐가 있냐면 산 타고 오를 때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산이 있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기들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산 타고 오를 때 산타클로스 될 때 발음차는데 어쨌건 공기가 뭐라고 표현하죠?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뭐라 써? 산 타고 오를 때 공기가 산을 등산할 때 산을 타고 오를 때 탈 때 이때 자 공기 그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덥니? 답답해요. 답답해? 알겠어.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있어. 이게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여기 뜨거운 공기가 있고 만약에 찬 공기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가 뜨거운 공기고 여기가 만약에 찬 공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연찮게 방향이 서로 같았다고 한번 해볼게. 서로 이렇게 만났다고 합시다. 그래버리면 뜨거운 게 가벼워요. 우리 밀도 알죠? 공기들은 뜨거울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은 애들이 여기 위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게 되면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질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뒤에 또 나오니까 기억할게요. 세 번째가 뭐냐면 찬 공기와 자, 더운 공기가 자, 만나게 되면 얘는 그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조금 어려운데 쌤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미리 설명을 하나 할게요. 자, 봐봐. 자, 공기들이 누르고 있는 압력을 우리가 보통 공기압 줄여서 기압이라고 불러. 그러면 어떤 공기 봐봐봐. 자, 어떤 공기는 좀 세게 누르는 공기가 있어. 공기 흐름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자, 땅을 누르면 기압이 세져 약해져? 당연히 세지는 거지. 그럼 반대로 봐봐. 그럼 얘가 눌렸던 애들 말고 반대로 공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 요 지역은 우연찮게 공기들이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일로 모이고 일로 모여.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모이면 공기들이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기들이 모이는 장소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 말을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기압이 낮은 곳이라는 말을 썼는데 공기들이 모이는 곳. 그렇지? 그래서 자, 공기가 모이는 곳.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이 저기압에서는 공기들이 모여서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자, 구름이 상승되는 기준이 되는 거야. 어려운 말 아니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는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뭐랬냐면 구름은 일단은 공기들이 모여서 위로 올라가야 돼서 내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예를 들어준 거고, 그럼 공기들이 위로 올라간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니네 과학적 지식을 동원해야 돼. 중학교 1학 중1 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 기체들은 압력이 세면 꽉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고 얘를 힘을 풀어버리면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들은 위로 쭉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위에 가면 다시요. 공기들은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공기들이 누르는 압력이 당연히 줄어들어. 내 말 이해됐냐? 다시요. 공기들이 누르고 있는 압력이 기압인데 여기 어떤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만큼 주변에서 누르는 공기 압력이 감소해. 왜? 공기 양이 적어지니까. 내 말 이해됐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압력이 작아져. 누르고 있는 작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위로 올라가면 온도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갔고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집니다. 부피가 커지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뚝뚝뚝 떨어져. 우리가 그런 걸 진짜 어려운 말로 단열 팽창이라는 말을 써요. 알았냐? 그래서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첫 번째, 일단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 공기가 자, 상승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위로 올라간 공기는 자, 압력이 작아지고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거 맞니? 그러다 보니 자, 압력 때문에 부피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위로 올라가면 왜? 잠깐만. 작아져?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면 누르고 있는 압력이 작아진다니까? 그럼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는? 부피 커져. 자, 위로 올라가면 자, 기압이 감소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거야. 자, 부피가 커집니다. 팽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세 번째로 뭐 되냐면 그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 단어 어렵죠? 알겠냐? 단열 팽창이 되면서 그 내부의 온도가 하강하면서 이때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야.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를 다른 말로 뭐라 불렀죠? 이슬점. 그래서 온도가 이슬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았냐? 이슬점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들이 스스로 구름 만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는 물질을 우리가 응결핵이라고 부른다고. 응결핵. 자, 이슬점까지 도달한 다음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응결되는 중심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응결핵이 필요해요.
옛날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구름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었는데 원래 간단해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수증기 많은 곳에다가 거기다 먼지를 뿌려요. 그럼 그 먼지에 수증기들이 들러붙어서 비가 내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게 인공 강우의 기본 원리예요. 알겠죠? 자, 책 봅시다. 자, 40페이지 먼저 구름. 자, 수증기가 응결을 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 첫 번째 순서 맨 밑에 공기가 상승해요. 별표 실말 단열 팽창할 거예요. 단열 팽창하게 되면 내부의 기온이 급격히 하강을 합니다. 급격히 하강하면서 어디가 도달한다고요? 이슬점까지 도달을 하면 음결핵에 수증기가 들러붙어서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해할 수 있겠죠? 먼저 다음 자, 살쪽 맨 밑에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는 네 가지 경우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뭐 나오고 있냐? 지표면이 불균등하게 가열이 됐을 경우, 자,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경우, 그 다음에 뜨거운 공기, 찬 공기 만났을 경우,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으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어떨 때는 구름이 좀 뭐랄까 공기들이 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까?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공기들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근데 바람이 좀 약한 날은 공기들이 살살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구름은 급격하게 올라가서 구름이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구름은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자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구름은 비가 내리는 건데 얘는 비가 이렇게 내릴 거 아니냐. 그렇죠? 얘는 이렇게 내리겠죠? 만약에 내리는 물의 양이 똑같아 쳤을 때 그럼 얘는 당연히 소나기 내려, 얘는 이슬비 내려. 소나기, 얘는 이슬비 내리겠죠? 그럼 얘는 좁은 지역에 넓은 지역이야. 좁은 지역에는 넓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구름의 모양을 보고 비가 어떻게 내릴지도 판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급격하게 올라가서 생기는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저군형 구름이에요. 저군형 구름. 그렇죠? 넓은 지역에 이렇게 내리는 비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자 층운형 구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층운형 대신 저군형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층운형은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알겠죠? 그래서 41페이지 위에 보시면 모양에 따른 구름의 분류는 자 저군형 구름하고 층운형 구름으로 나뉜다는 거. 그래서 공기 상승이 강하면 저군형, 그래서 좁은 지역의 소나기. 말리들 층운형은 자 공기 상승이 약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이슬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냐? 그 다음이 자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찍히고 있냐? 아우 아주 잘 찍히고 있어. 이 비 내리는 원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이제 과학자들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인데, 니네 사실 야 저위도 적도 지역 눈 와 아마 눈 와? 적도 지역에 눈 와? 아프리카 눈 와요? 아무리 지구 이상 기후를 할지라도 눈 오면 물론 예전에 어디더라 3년 전인가 이집트에선가 눈 와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 있어. 그때 우리가 알죠. 눈이 펑펑 내리진 않고 눈이 흩날렸다 이 정도. 그래서 난리 났었지 그때. 이게 뭔 말인가? 그렇지?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따뜻한 지역은 당연히 눈이 안 내리고 추운 지역은 이제 눈이 내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도 지역, 저위도 지역은 그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구름의 특징하고 요 중위도 지역 이상,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위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 내리는 과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를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자 저위도 지역, 적도 지역 같은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얘네는 자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아무튼 뭐 구름 만들어진 원리 얘기했으니까. 근데 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구름이 만들어진 위치에서도 온도가 그렇게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있는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내리는 거야. 내 말 이해됐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구름의 생성 원리랑 똑같아요. 구름이 만들어진 다음에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무거우면 내리는 거야.
알았니? 즉 여기는 이슬점 자체가 0도가 안 된다는 거지. 왜? 눈이라는 거는 물이 얼어야 되는 거거든. 그 물이 어느 정도 몇 도냐? 0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적도 지역, 그 저위도 지역은 위로 올라가도 이슬점까지 도달해도 뭐 영상 5도, 10도 이렇기 때문에 얼음이 만들어질 그게 없어. 그래서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내린다라고 해서 뭐라 부를 거냐면 병합설이라고 해요. 병합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 41쪽에 맨 밑에 보시면 먼저 병합설 볼게요. 자,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방, 열대 지역 같은 경우는 온도가 0도씨까지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서 구름이 만들어져 가지고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비가 내린다. 자, 이 이론을 뭐라 부른다? 병합설이라고 자 부른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됐냐? 자, 그 다음에 고위도 지역이나 우리 중위도 지역, 그래서 중위도 지역 이상, 중위도 혹은 고위도를 보십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졌어. 오케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요쪽 부위 이 위쪽은 뭐 영하 5도 막 이래. 오케이? 여기 뭐 한 요쪽 부위는 한 0도쯤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증기들이 지금 충분히 지금 물방울로 응결이 됐는데 이 위쪽은 온도가 영하 5도야. 뭐 얼어 안 얼어? 얼지. 그래서 이쪽은 얼음이 막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이쪽은 물방울도 있을 거고 얼음도 이렇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럼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얘네가 내리는데 현재 요 지역의 날씨가 만약에 10도씨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만들어진 얼음 알갱이들이 내려오면서 녹아 안 녹아? 녹겠지. 그러면 비가 내리는 거야. 근데 현재 온도가 만약에 영하 10도야. 이래버리면 이 내리던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녹지 않고 그대로 내리겠네? 그게 뭐니? 그게 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리는 과정에서 녹냐 안 녹냐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 거냐면 빙정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빙정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황 이해되니? 자, 우리 빙정설 확인할게요. 자, 41쪽 밑쪽 빙정설 중위도나 고위도 지역은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위치를 기준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얼음 알갱이가 만들어졌을 것이고 맞냐? 0도보다 높은 곳은 물방울들이 있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내리는 과정에 현재 온도가 영하라면 눈이 내리는 거고 영상이라면 뭐가 온다고? 비가 내린다. 그래서 얼음 알갱이들이 내린다 해서 이를 빙정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42페이지 요 실험 완전 별표라고 하세요. 완전 별표. 42페이지 실험은 자, 완전 별표입니다. 자, 선생님이 실험 이 그림을 뭐 비슷하게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봐봐. 자, 봐. 유리로 된 관에, 자, 유리관에 수증기를 이렇게 자 해놓고 뭐 거냐면 이 위에서 이제 이렇게 그 압축기 같은 게 있어. 보통 우리가 이제 고무풍선 같은 거야. 그래서 고무풍선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증기는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죠?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셔야 돼. 이 상태에서 얘네를 꾹 누르고 있는 상태야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손을 이렇게 두고 탁 떼면 순간적으로 압력이 작아집니다. 내 말 이해돼서 한번 요 안에 자 시험관 안에 자 수증기를 넣어놓고 얘를 꾹 눌러놓은 상태야.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고무 압축기를 손을 딱 떼면 얘가 순간적으로 부피가 팡 하고 팽창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면 무슨 생기냐면 여기 있는 수증기들이 구름 형태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서 갑자기 뿌옇게 변하는 거야. 이게 바로 구름의 생성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 우리 원리를 잠깐 볼게요. 자, 플라스틱 병에다가 약간의 물과 온도계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두 번째, 뚜껑이 달린 자 기압 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다음에 그 내부 압력을 세게 만들어 놓는 거야. 다시 한번 볼까요? 얘를 눌렀다라는 뜻이 압력을 세게 한다 이 뜻이에요. 압력을 세면 그 뭐냐 구름이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쌤 말 이해됐지? 자, 압력이 센 상태에서
자, 뚜껑을 갑자기 쑥 연대. 뚜껑 연다는 얘기 뭐냐면 얘를 누르고 있다가 뗀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순간 딱 떼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팡 하고 감소합니다. 압력이 감소하는 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부른다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내부가 뿌옇게 변해요. 마치 그 니네 겨울철에 차 타고 가면 이렇게 히터 제대로 안 틀면 여기 그 차 앞문 뭐 그 유리창에 뿌얘지죠?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케이? 선생님 말 이해되겠니? 오케이? 잠깐 끊고 갈게요.